이장님 이번에 거준이 얼마나 되나요? 그런 걸 왜 물어요? 도시에서 살던 버릇이 나오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언젠가는 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조용한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텃밭도 가꾸고 이웃과 정도 나누고 진짜 삶이라는 걸 살아보고 싶다고.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그 꿈을 꾸셨습니다. 30년 넘게 도시에서 버티고 드디어 손에 넣은 작은 전원주택. 그런데요, 그 꿈이 현실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 6달이면 충분했다는 62살의 한 여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숙, 62살. 경기도 수원에서 32년을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이창수 씨는 65. 그해 2월 30년 넘게 다니던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꼭 38년이 되는 해였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 33평 아파트에 두 사람만 남은 그 봄날, 미숙 씨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떠나요. 진짜 우리 인생 한번 살아봐요. 두 사람은 2년 전부터 주말마다 전국 시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강원도도 가보고 전라도도 가보고 충청도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에 꼭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어느 작은 마을. 주민이 50명도 채 되지 않는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실개천이 흘렀고 뒤로는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마을 입구에 섰을 때 미숙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바로 여기야. 수원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마을 안쪽에 낡은 농가주택을 샀습니다. 집은 오래됐지만 마당이 넓었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년에 걸쳐 집을 고치고 텃밭을 만들고 작은 꽃밭도 꾸몄습니다. 이창수 씨는 퇴직금으로 경운기도 한 대 장만했습니다. 미숙 씨는 씨앗을 사고 모종을 사고 인터넷으로 농사 공부를 했습니다. 2022년 4월 두 사람은 드디어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첫날 저녁 마당에 작은 테이블을 내놓고 둘이 마주 앉아 막걸리를 한 잔씩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졌고 어디선가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 씨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삶이 시작됐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 그런데 행복은 생각보다 훨씬 짧게 끝났습니다. 이사 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옆집 담장 너머로 얼굴 하나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60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는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반갑다는 말도 없이. 미숙 씨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원에서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 여자는 미숙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를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오래 못 버텨. 다들 그래. 미숙 씨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텃밭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르신들, 이 마을에 처음 오셨으니까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장은 마을 규칙이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마을 공동 청소는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마을 공동 농사 작업도 요청이 오면 나와야 하고, 명절에는 마을 제사에도 함께 해야 하고, 이창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우리도 마을 사람이 돼야지 했습니다. 미숙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이웃 아주머니들과 조금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여자 어른이 몇 명 있었는데 그중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옆집 박 씨 할머니와 마을 안쪽에 사는 윤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이사 첫날 담장 너머로 나타났던 바로 그 여자였고, 윤 씨 아주머니는 30년 넘게 이 마을에 살아온 토박이였습니다. 어느 날 윤 씨 아주머니가 미숙 씨를 불렀습니다. 마을 여자들끼리 모이는 날이 있다며 한번 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반가운 마음에 과일을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미숙 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질문들이 묘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아파트 팔고 얼마 받으셨어요? 집 고칠 때 돈 많이 들었죠? 남편 퇴직금은 얼마나 됐어요? 미숙 씨는 당황했지만 시골 정서가 원래 이런 건가 싶어서 적당히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마을 경로당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좀 보태주시면 좋을 텐데. 미숙 씨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탐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숙 씨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시골이 원래 그래. 정이 있으면 돈도 함께 나누는 거야. 조금 보태면 되잖아. 미숙 씨는 그 말이 영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성금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마을 앞 도로 포장 공사에 주민들이 돈을 모은다며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을 공동 창고 수리, 그 다음에는 마을 어르신 생신 잔치 비용. 2달 사이에 크고 작은 명목으로 나간 돈이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숙 씨는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낼 때마다 영수증도 없었고 얼마가 거쳤는지 공개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장이 돌아다니며 봉투를 걷어가는 시기였습니다.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장님, 이번에 거둔 돈이 총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거 왜 물어요? 도시에서 살던 버릇이 나오네. 그 말이 미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당한 질문을 했을 뿐인데 도시 사람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미숙 씨는 마을에서 조금씩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 모임에 가면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느낌이 왔습니다. 텃밭에서 일하다 마주쳐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슬슬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사한 지 3달째 되던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이창수 씨가 텃밭 옆에 작은 창고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공구들을 보관할 곳이 필요했고 마당 한쪽이 비어 있어서 간단한 목조 구조물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이장이 마을 남자 어른 셋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허가 받으셨어요? 이창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에서는 뭘 짓든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해요. 그게 예의 아닙니까?
이창수 씨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몰랐다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그런데 이장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짓다 만 거 철거하세요. 미숙 씨는 그 자리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실수이기도 했고, 아직 이 마을에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창고는 결국 헐렸습니다. 이창수 씨는 말없이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을 자기 손으로 부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뒷모습이 미숙 씨의 눈에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의 속내가 드러난 건 사실 그 다음 달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미숙 씨 부부가 이사를 오기 전 그 자리에 있던 땅 일부가 원래는 마을 공동으로 쓰던 통행로였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전 주인이 그 땅을 집 마당으로 포함시켜 팔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집을 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박 씨 할머니가 미숙 씨 집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거기 원래 우리 마을길이에요. 돌려줘야 해요. 미숙 씨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집 매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주인에게 따져야 할 문제였지 자신들에게 요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숙 씨는 법적으로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 할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법이요? 법을 따져요? 여기는 법보다 사람이 먼저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언성을 높이고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노려봤습니다. 미숙 씨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창수 씨가 뒤늦게 달려나와 상황을 무마했지만 그날 이후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이사 첫날 그토록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하늘이 그날 밤은 너무 멀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밥을 먹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 씨는 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고 미숙 씨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이 마을 사람들은 이미 두 사람을 봉으로 보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도시에서 아파트 팔고 온 돈 있는 사람들, 순진하게 정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틈새를 파고드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이사 온 날 쓴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 미숙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미숙 씨는 의도적으로 마을 모임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공동 청소에도 나가지 않았고 여자들 모임 연락이 와도 몸이 안 좋다며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창수 씨가 당신이 왜 그러냐고 타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미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가갈수록 저 사람들은 더 많이 요구해요. 이창수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가 모임에 나가지 않자 마을의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박 씨 할머니가 매일 아침 담장 너머로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 집 앞을 지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창수 씨가 밭에 나가면 아무도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인 따돌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집 앞 텃밭에 심어둔 고추 모종이 모두 뽑혀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창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미숙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이사 온 지 5달째 되던 가을 초입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어느 날 혼자 읍내버스를 탔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마을을 잠깐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읍내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어떤 여자들이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이 미숙 씨의 눈에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5개월 전만 해도 미숙 씨는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원에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요리 모임도 나가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온 뒤로 자기 집 마당에서조차 편히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미숙 씨는 커피를 다 마신 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미숙 씨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려다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야기, 돈 얘기, 텃밭 이야기, 아빠 이야기. 다 들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서 나와요. 거기 있을 이유 없어요. 집에 돌아온 미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올라가요. 이창수 씨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우리가 진 거잖아. 미숙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긴다는 게 뭔데요? 내가 여기서 매일 이렇게 사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창수 씨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소나무 숲을 바라보다가 뒷마당의 텃밭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3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는지 미숙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자존심, 남편의 미련, 남편의 미안함. 그 밤 2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오래 얘기를 나눴습니다. 짐을 싸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이사 올 때 그렇게 정성스럽게 들여놓았던 물건들을, 미숙 씨가 직접 골라 심었던 텃밭 모종들을, 이창수 씨가 직접 만들었다 헐어버렸던 창고 자리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 아침 이창수 씨가 텃밭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다가가 옆에 섰습니다. 아쉬워요? 이창수 씨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텃밭은 아쉽지. 그런데 당신한테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미숙 씨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거칠었습니다. 5개월 동안 텃밭을 갈고 창고를 짓고 마당을 다듬던 손이었습니다. 2사람은 트럭에 짐을 모두 실었습니다. 집문을 잠그고 열쇠를 부동산에 맡겼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차 안에서 미숙 씨는 백미러로 그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나와서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근처 구리시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딸이 알아봐 준 곳이었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볕이 잘 들었고 단지 안에 조용한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미숙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시끄럽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창수 씨는 아파트 단지 안 텃밭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마침 자리가 났다며 작은 구역 하나를 받았습니다. 2평짜리 작은 땅이었지만 이창수 씨는 그곳에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미숙 씨는 아파트 단지 내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수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미루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미숙 씨는 수업이 끝난 뒤 함께 수업을 들은 동네 아주머니와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내용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수채화 붓 종류, 좋은 물감 브랜드, 다음 주에 뭘 그릴까 하는 이야기들. 집에 돌아온 미숙 씨는 오랜만에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게 일상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이창수 씨가 작은 텃밭에서 뽑아온 상추로 미숙 씨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불고기에 상추쌈. 소박했지만 오랜만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창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가 이창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오자고 했을 때 왜 내가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 미숙 씨는 대답 대신 상추쌈을 하나 크게 싸서 남편 입에 넣어줬습니다. 이창수 씨가 눈을 크게 뜨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오래오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숙 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숙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골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귀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너무 낭만만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 삶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행복이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 혹은 아이들 다 떠난 뒤에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시골로 가는 게 꿈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계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낭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미숙 씨는 돌아온 뒤에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자연이 아니라 여유였고 고요함이 아니라 안전함이었고 새로운 삶이 아니라 진짜 나다운 삶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굳이 시골에 가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이 채널은 여러분처럼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그게 바로 가장 소중한 이야기니까요. 구독 버튼 아래에 종 모양 알림도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